일본 내에서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될 자료들이 예, 예. 우리로서도 그걸 어떻게 확보하기는 어렵겠네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기에 갔다 왔다라는 사람이 혹은 계속 일본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가끔 저에게 제보를 주세요. 물론 비밀을 전제로 그런 분들은 거기서 다 떠난 분들이에요. 나도 그랬고 내가 아는 이놈도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나는 끊었다. 저는 그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신친일파 만들기 공작을 여전히 일본이 하고 있고 거기에 놀아나는 국내 뭐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네. 이거로군요. 그거는 아무래도 또 한국에 대한 반감도 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자신을 많이 대우해주지 않았다라든가. 그런데 한국에서는 많이 돈을 주지 않았다라든가. 그런데 일본에서 엄청나게 주더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 아까 교수님께서 옛날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보수 본류가 집권을 했지. 이게 이제 지금 완전 극우파로 넘어갔다. 근데 극우파로 넘어간 거는 극우파를 일본 대중이 표로 뽑아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하나는요. 보수 본류가 붕괴된 거죠. 붕괴? 붕괴라는 것은 그쪽에서는 자민당, 자유민주당 안에 보수 본류가 주류였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가와 규빈 사건이라든가 리크루트 사건이라든가요. 부패 사건. 부패 사건이 다 연루됐어요. 그렇군요. 보수 본류가. 거기서 붕괴돼가지고 졸음은 보수 본류 사람들이 밖에 나가버렸어요. 특히 그 13년에 45명 정도가 밖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민주당 만들고 그러니까 하토야마 유키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자민당 안에 보수 본류예요. 그때 그 호소카와 모리히로라든가 그리고 오자와 이치로라든가 굉장히 고무르들이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자민당 안에 보수 본류가 몰락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극우파가 많아가지고 이제 확대되기 시작됩니다. 그 13년이 하나의 계기였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잠깐이지만 그 자민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만든 민주당이 집권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국민들한테 또 이렇게 미움을 받고 다시 자민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그때 그 사람들 뭐라 할까 신뢰를 잃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동북 대지진하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어났죠. 그때 초기 대응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은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이 은폐를 하잖아요. 후쿠시마 문제도.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비판을 못해. 자기들이 먼저 했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죠, 경제. 일본 사람들이 이게 뭐를 하는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유로 몰락해 버렸죠. 그런데 그 이후도 자민당으로 제대로 비판을 못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붕괴됐고 일본 자민당 안에 보수 본류도 붕괴됐고. 그러니까 남았던 게 그거밖에 없네요. 그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뽑았더니 그거였다. 그런 현상이 계속 되어 갔어요. 그런데 지난 7월에 일본 참의원 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20대, 40대 투표율이 30%? 네, 맞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또 투표율이 급락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역시 아베 정권이 오래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베 정권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국민 50%는 전체에 관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 중에서 그 중에 40%가 자민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50%, 6천만 명 안에서 몇 프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50%는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아예 정치 전체에 예. 관심이 없어요? 예. 한국은 그러니까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TV라든가 보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치 이야기. 네. 한국은 시사 토론 많이 시사 하죠. 토크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은 그러한 시사 토크 프로가 자체가 없어요. 예. 있어도 뭐 그 연예 프로에 조금 그런 시사가 들어가 있고 으스칸스럽게 그냥 하는 게 있는데 본격적인 시사 토크쇼가 없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아베 신조 얼굴도 오히려 한국에서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으니까 일본인들이 그 전체 관심을 안 가져도 즐겁게 살 수가 있는 나라. 그게 일본입니다. 아니 한때는 일본도 시사 토크 프로 많았었거든요. 네네. 밤새서 토론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예. 그랬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어요? 역시 특히 2차 아베 정권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져 갔던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 아까 언급한 지난 7월에 참의원 선거 전에 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20대 응답자 중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70%가 넘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네.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는 아예 모릅니다. 무응답을 하든지 70%가 지지한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이건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응답자 중 70%입니다. 나머지는 아예 응답도 안 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응답률을 보면 뭐 40%라든가 30%. 그 중에 70%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나 일단 하나의 경향으로서는 20대 중에 70%가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특히 남성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지금 정권을 많이 지지하지 지지하죠.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일본은 반대입니다. 네. 남성들인데 그것은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그 주제가 이슈가 남성적인 것이라서 예를 들면 헌법 개정 그리고 군대를 갖자. 이거는 대단히 남성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극우적으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남성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들이 많아서 결국은 한국은 오히려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많은 정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본은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20대에 특히 남성들이 또 과거의 전쟁이라도 전혀 모르는 세대가 그래도 큰 데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일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 네. 평화헌법 개정해서 군대에 갖는 식의 그 개헌의 찬반을 물어보면 여전히 반대가 많다면서요. 그렇죠.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라고 해도 역시 그것도 응답하는 사람 중에 요새 높게 나온 것이 36%가 찬성. 네, 가장 현재까지 높았던 것이 46%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과반은 못 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서 넘어야 되는. 그러나 국민투표를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때도 유효 투표수의 50% 넘으면 됩니다. 국민 전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유효 투표수의 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효 투표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몇 프로 이상 국민의 몇 프로 이상이 투표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10%만 투표해도 그 중에 50% 넘으면 이게 개헌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 무관심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험한 요소입니다. 전 항상 궁금했던 게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항상 과반수 이상인데 일본 의회 내의 구성을 보면 개헌 추진파 쪽이 항상 3분의 2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심하고 의회 구성하고 이게 엇박자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했더니 그 결과의 핵심은 무관심층이 너무 많군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단파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지 전당이 없음. 그 사람들이 40%에서 50% 일본에서 많게는 60%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특히 현재도 그렇지만 정치가들이
그 세습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2세, 3세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그 신분증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촌치가 가문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촌치가가 된다라기보다 그냥 맡긴다. 그렇게 돼서 자신의 가업을 또 다른 보통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니까 네, 네. 이제 촌치는 맡겼으니까 깊이 그 관심을 안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하겠지. 네. 그러니까 그 감시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예. 굉장히 위험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예. 한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정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우린 그래도. 근데 일본은 한마디로 그냥 예. 장기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라든가 조금 있었지만 잠깐 그러니까 자민당, 일당 우위체제라고 하는데 맞아요. 우위라기보다 사실상 현재는 독재체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문제죠. 앞으로는 더 개헌하려고 하니까 그 개헌 내용으로 보면요 완전히 독재로 갑니다. 예, 이거 정말 위험한데 한국도 물론 이거니와 일본 사람들도 헌법제 그 점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헌법에서 군대 문제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네. 개헌 내용에는 정치적 독재 권력 예. 강화도 들어있다? 들어있어. 어떤 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예, 그 뭐 여러 가지 있지만요. 네. 그 핵심은 긴급 사태 조항을 신설한다는. 긴급조치권 같은 거? 예, 예, 예. 일본 헌법에는 없었는데요. 네. 네, 긴급조치권은 한국에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 한국의 헌법에는 혹시 계엄령을 발동해도 국회가 30일 이내에 승인해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네. 일본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동하고 아직은 개헌 아니에요. 자민당 개헌 안에 있는 것은 일당 계엄령 같은 것을 발동시킨다. 그 다음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거는 일단 있어요. 네. 그러나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어요. 없어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이것을 알고 있는 일본 국민이 없어요.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꺼번에 개헌할 때에 헌법제 그저만 알고 예, 이게 도장 찍었다가 살짝 끼워넣기로 가는군요. 예. 그게 기타요 많아요. 예, 그거는 하나이고, 근데 가장 위험한 부분이고, 근데 하나 뭐 1조도 일왕을 국가 원수로 다시 복귀시키는 거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국민의 산지이잖아요. 상징이죠, 상징. 네. 물론 산지라는 말은 남기지만 동시에 국가 원수다. 이거 집어넣어요. 그럼 계속 개헌하면서 산징을 빼고 국가 원수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작전이고요. 기타 야스쿠니 신사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 내용이 헌법제 20조에 들어가 있고요. 야스쿠니 신사라는 말은 없지만 관습적인 종교 행위는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까지는 종교 행위는 정치인들이 금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무너뜨려요. 네, 이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관심이 없는 일본인들의 무지 말하자면 헌법제 그저 정도는 역시 북한의 위협도 아직 있고 또 한국도 뭐 잘못하면 적극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중국편에 간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필요하다. 일본하고 미국이 아시아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역시 자위대를 일단 인정하자. 지금 그러니까 군대라고 말하지 않고 자위대를 인정하자. 그렇게 그런 말하고 식으로 있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긴급조치 계엄령까지 가능하게 하고 일황의 국가 원수 지위까지 하고 이런 등등의 현 일본 구구파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무래도 세계 표준에 맞게 발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보편적인 뭐라 할까 가치관을 계속 추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일본의 가치는요. 일본의 고유한 것이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래적인 것은 일본 것이 아니다. 일본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느끼는 게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면 역시 일왕이라든가 그리고 일왕으로 중심으로 했던 그 사산체제라든가 여기에 회귀하는 거죠. 메이지 유신이 몸집은 소양화했지만 중심적인 전신은 바로 옛날에 일관제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45년 이전에 대일본 제국의 그 제재가 이산적인 제재였다. 그 이후 아메리카나이즈 돼가지고 소양주의라는 미명 하에 일본 전신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일본 전신에 회귀돼야 된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극우파의 중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회귀되는 거죠. 45년 이전에. 네. 그렇게 해서 일본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게 일본의 국익이라기보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이죠. 이익이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국가 신도의 옛날의 세력, 그러니까 신도 세력이죠. 신도, 신사 세력이 45년까지는 그 일본의 중심적인 권력 기반이었어요. 그러나 메가도에 의해서 종료 법인이 됐죠. 이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정치 세력화가 됐어요. 다시. 예. 그러니까 신도 정치 연맹이라든가 일본 회의라든가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의 일본 촌리를 보내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특히 70년대쯤부터 쭉 고대화가 됐어요. 그게 아베 신조라는 거기에 적합한 정치인을 발견하여서 이제 거의 일체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도 실정을 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경제 성적이 안 좋고 이러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러한 새로운 전당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위석수가 2개밖에 없지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한 그 레이와 신생금이라든가요. 그런 새로운 전당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전당이 국민들의 관심이 좀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갑자기 퇴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야권 연합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민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긴 지금 극우 세력이 쭉 달려온 궤적을 봐도 이제 무리수를 둘 때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을 데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굉장히 지금 망가져가지고 사실 그 지방에서는요 아베 총리를 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소리를 그러니까 언론 통제, 판선 통제 때문에 위에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 뿐이지 이를 가르고 아베 총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선거 때 이게 어떤 효과를 나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이게 좀 길게 장기적으로 내다봐도 일본도 좀 양심적 지식인들과 또 양심적 정치 세력이 제대로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그래서 좀 동북아 평화를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잡고 잘 좀 있게 이끌어가도록 만들고 이럴 수 없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의 이익이나 뭐 옛날에 그 국가신도 다시 부활하겠다, 야스쿠니 신사 부활하겠다 그런 전신으로 한국과 어떻게 얘기가 안 되죠. 얘기가 전혀 안 되잖아요. A급 전범을 신으로 섬기는 야스쿠니 신사 다시 부활하겠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회귀하려고 하는 일본 세력하고는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그 한국 그런 아시아 세력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도 그러면 일본을 좀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일본의 내부 변화를 일단 관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면 그 일본 안에 그런 그 올바른 세력하고 연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게 일본도 이쪽에 그 세력하고 이상하게
뭐 진일보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 보편적인 변화 세력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신음할 때 일본 양심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도와야 할 때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양심 세력을. 그러니까 한국하고 같이 아베를 다도하자. 네. 그렇게 조그맣게 모인 사람들이 네. 그렇게 그걸 외치고 있고 이게 하나의 모임은 조그만 모임이지만 200명, 300명이지만 각지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박대되어 있는 거죠. 네.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 한국 사람이지만 계속 일본 이름을 쓰시면서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 혹시 좀 신변 안전의 위협 같은 거 느끼지 않으세요? 일본 사람들이 막 해코지 하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일본에서는 가끔 그 탐색하러 전에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만나고 싶다고. 네,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네,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고요. 네, 요새는 또 한국 분들이 오히려 막 폐후에는 일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분들이 우리 연구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독도는 일본 연도래요.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왜 한국 연도라고 지휘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 뒤에 그 일본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호사카 유지 교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합니다. 양국의 평화 세력이 손을 꼭 잡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 세계 평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